안녕하세요. 돈나무 누나입니다. 오늘은 각종 탈세 유형과 이로 인한 세금 추징액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한 기사인데요. 올해 국세 수입이 무려 400조 원이나 되고 전년도보다 15%나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수 확보를 하려면 세무조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횟수를 늘릴 수 없다면 한번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왕창 징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 체감상 최근 들어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세무조사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국세청 전산 시스템도 함께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혐의가 없는데 그냥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정확히 빼박인 경우에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가공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서 탈세한 유명 운동선수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고액연봉 운동선수가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케이스입니다. 탈세 수법을 보면 사전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부모 명의로 가공에 매니지먼트 목적으로 기획사를 설립하고 기획사와 실제 용역 거래도 없으면서 운동선수가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법인에 비용을 지불하고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죠. 이렇게 운동선수는 비용 처리를 통해서 운동선수의 소득이 낮아지게 되고요. 소득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소득을 부모님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에 나누어 주고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겠죠. 그럼 소득세도 줄이고 법인세도 줄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친인척을 동원해서 직원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직원을 등재시키기도 했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통고 처분 후 세무대리인도 징계를 받았다고 나와 있죠. 소득세가 두 자릿수네요. 00억 원 정도면 원래 번 돈은 얼마라는 걸까요? 못해도 추징 대상 소득이 2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이 추징되면 우선 최고 세율 구간이죠. 45% 구간에 지방소득세 4.5% 그리고 신고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49.5%에 대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납부도 불성실했으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간 약 10%씩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5%, 4.5%,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9.5%에 10%, 4.95% 그리고 더하기 4.9, 즉 납부불성실 49.5%에 10%, 1년치죠, 1년치. 이게 5년치면 5배가 됩니다. 어쨌든 1년 뒤에 발견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서 하게 되면 다 합치면 한 60% 정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5년 뒤에 발견했다.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약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소득 20억을 누락했다. 그러면 60%를 가정해서 계산하게 되면 12억 정도를 추징받게 되는 거죠. 제가 가산세 중에서도 일반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서 이 정도인 거죠. 이 가산세가 만약에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0%가 아니라 40%가 적용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45%에 지방세 4.5% 플러스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9.5%에 대한 40%를 곱해서 19.8% 더하기 납부불성실 가산세 49.5%에 10% 하면 4.95% 이렇게 다 합치면 75%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납부불성실은 1년 뒤에 발견한 걸로 해서 1년 뒤에 세무조사를 받은 거로 해서 계산한 거예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만약에 5년 뒤라면 50%나 붙게 됩니다. 원칙상 세무조사로 세금 탈루 금액이 밝혀지게 되면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조사관 재량에 따라서 좀 경감해 주기도 하거든요. 봐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케이스는 아마 이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짜리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탈세 방식은 근데 좀 하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같은 이런 인적 용역 사업자들은 이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문제는 운동선수의 연봉이 높은 데다가
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이 법인의 매출액이 운동선수와의 거래밖에 없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다른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을 보면 본인과 혹은 특수관계의 지분을 합해서 100%인 법인을 설립하고 연예기획사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굿즈 판매 등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운동선수와의 매출을 좀 튀지 않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니면 아예 구단에서 대금을 받을 때 이 기획사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획사 법인에서 대금을 받고 운동선수한테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명계좌로 수입을 빼돌려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유명한 연예인 케이스인데요.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탈세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에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인데 다양한 형태의 탈세 수법을 이용해서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자동차, 부동산을 구입하고 해외에서 고액 소비를 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고 하네요. 아주 괘씸해요. 이런 경우는 이름이 밝혀져서 아주 탈탈 혼나야 되는데 말이죠. 낼 건 내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해야죠. 저는 이런 분들 아주 싫어합니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는 분들이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예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인데요. 팬미팅 티켓 그리고 굿즈 매출을 부모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를 하고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차명계좌로 받아두고 매출을 누락한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이 소득을 다시 본인이 가져올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 범죄가 되려면 부모님 통장으로 받은 이 누락된 매출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받거나 아니면 엄박카드를 사용해서 해당 금액을 써야 되는 거죠. 이 금액을 그 연예인분 통장으로 이체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한 이 고가의 식대 그리고 고가 차량, 리스료 등 이런 사적 비용을 세무상 비용 처리했고요.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도 줄어들겠죠.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해서 비용 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득은 낮춰두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승용차,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사치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연예인도 수익금액 누락 00억 원을 적발하고 소득세 00억 원을 추징했다고 하니까 최소 2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누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모 연예인은 1년에 100억 정도를 버는데요. 1년치 100억 원을 누락한 게 밝혀지면 추징세액은 약 6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세금을 안 내려면 해당 세금에 맞는 소득 수준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탈세한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거나 비용을 지출해서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탈세 스캔들이 한번 터지면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요즘 연예인들 세금 신고 트렌드는 오히려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논란이 될 수 있으면 그냥 빼자, 그런 주의입니다. 탑클래스 연예인들은 실제 비용을 입증해서 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 대신에 국세청이 업종에 따라서 정한 기준경비율이라는 거를 적용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적지 않은 사업자들을 위해서 소득 중에 국세청이 정한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예요. 기준경비율 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까지 더해지면서 무조건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를 안 했다고 부과되는 게 아니라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 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에 신고는 했지만 무신고한 것으로 봐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연예인 기준경비율을 보면 가수는 7.7%, 배우는 11.6%, 모델은 11.3% 등입니다. 예를 들어 가수 A가 연 10억 원을 벌어서 6억을 관련 비용으로 썼다면 원래 소득에서 비용을 뺀 4억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야 되죠. 그렇게 되면 1억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요, 7,70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소득이 9억 2천 정도 되고요. 세금은 3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20%의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붙으니까 무조건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손해까지 감수하는 이유는 바로 탈세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예계 관계자는 장부를 적어서 비용을 다 인정받으려면 당장은 세금을 덜 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사업 관련 비용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때 제대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게 탈세 의혹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연예인 인기는 한철인데 이런 탈세 사건이 터지게 되면 몇 년간 활동을 못해서 돈을 못 버느니 그냥 세금을 내더라도 안전하게 활동하려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네요. 세금을 일종의 인기 유지를 위한 수수료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카더라 통신에는 유재석 씨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받는 금액 그대로 해서 세금을 낸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 리스크는 0원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대형 기획사가 관리하는 최정상급 연예인들을 보면 보통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사례 보시죠. 바지 사장을 이용해서 매출 누락 및 세무조사를 회피한 유명 음식점 사례입니다. TV 방영으로 관광객이 몰려서 호황을 누리는 음식점이 고액의 현금 매출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신고를 누락했는데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동일 장소에 자녀 명의 또는 법인세업체를 설립하는 등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폐업을 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사라진다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계속해서 명의를 바꿔가면서 그것도 가족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국세청이 바본가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안 잡힐 수도 있었는데요. 이 탄로한 소득을 가지고 세금은 안 내면서 자녀한테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현금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서 걸린 거죠. 자녀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현금 매출을 누락해서 소득을 줄이고 세금은 안 내고 부동산은 사고, 결국 매출 누락 00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 00억 원이 추징됐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부가세도 추가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 누락은 곧 부가세도 안 냈다는 것이니까, 또 자녀에 대한 증여세도 신고를 안 하셨을 테니까 증여세도 같이 추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매출 누락이 50억이면 소득세는 가사세를 포함해서 약 한 30억 정도에다가 부가세 5억에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5천만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년에만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증여세 20억 정도에 신고불성실 2억, 납부불성실 1년에 2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마어마하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여기 사진 보니까 뭐 아주 철저하세요. 자택금고와 사업장 금고, 사업장 카운터, 여기에 뭐 현금, 기금속, 골드바까지 장난 아니네요. 여기까진 뭐 완벽한 것 같아요. 이 완벽한 탈세를 하려면요, 이 현금을 다시 통장에 넣거나 부동산, 주식, 차량 모두 포함해서요. 절대 국가에서 알 수 있는 자산을 취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현금 매출 누락하신 다음에 이분처럼 하셔야 돼요. 현금으로 그대로 두고 현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산 거죠. 거기서 놓친 거죠. 근데 이제 사업자분들 중에 자꾸 세금 신고를 안 한 현금을 쓰고 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뜰히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소득보다 과다하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행위는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나중에 이 현금 어디서 난 거니?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다수 납세자들이 이 탈세 사실에 대해서 적발될 가능성이 낮고, 걸리면 이제 청출신,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인지 납세자들 중에 여전히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인식은 반드시 바꿔야 되겠죠. 최근 이제 과세망이 워낙 투명하고 촘촘해졌기 때문에 탈세는 걸린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조사관 출신 세무사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다퉈볼 여지가 있는 그런 애매한 조사관의 그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실 판단사,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우위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낼 건 내면서 살자고요. 그죠? 네, 돈 되는 얘기는 다 아는 돈남은 누나였습니다. 그럼 돈남은 누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안녕!